고마워 선언하신 분? 오늘 깜빡했어요. 아니 선언. 오늘 깜빡. 우리는 고마워 교실이에요. 선언하셨어요? 했죠. 네, 선언했죠. 선언했다. 선언을 아직 안 하셨으면 중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중간부터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고마워 샤워 이야기였거든요. 두 번째, 고마워 교실에서는 고마워 샤워가 가장 중요하다. 고마워 샤워가 가장 중요한데, 자, 나는 고마워 샤워는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샤워를 하듯이 고마워라는 말이 아이들한테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자꾸 많이 누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첫 번째 고마워 샤워의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사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자, 3월달에 나는 많이 했다. 응, 3월달에 많이 했다. 4월달 돼서 잘 못하는 이유는 조 부장님. 네, 수업이 질문 중심이 아니고 이어서.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수업이다 보니 네, 네, 수업 도중에 지금 몇 번 하는지 우리 한번 지금 잠시 자기 인식하기. 오늘 몇 번쯤 하셨어요, 수업 도중에? 수업 도중이요. 수업하는 동안에. 아, 수업도 있고요. 애들이 뭐 공책 가지러 올 때 이게 다 수업 네네, 과정이니까 다 포함합시다. 한 30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저는 5, 60번 정도. 많이 하셨네요. 오. 왜냐면 뭐 알림장 가져오면 애들한테 전부 다 한 번씩 해주면 21번. 똑똑한데? 공치님 때문에 한 번씩 하면 또 그거 한 3번만 해도 한 60번 정도.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오늘 카운팅기 그거 끼고 한번 해봤는데 한 30번 정도 다 합쳐가지고 카운트 끼니까 어떠세요? 애들이 자꾸 저거 뭐예요 해서 그냥 비밀스럽게. 그게 공개 안 했어요, 선생님. 그거라고. 아직 안 했어요. 아. 지금 30 찍혀가지고 지금 있는데 네. 오늘 선생님한테 숙제. 이게 집에 차고 가시면 안 될까요? 자녀한테. 남편한테 좀 하면 안 될까? 오늘 남편 출장이지만 아, 해보겠습니다. 네네. 전화기라도 고마워. 네. 저 60 한 번 했어요, 오늘. 네, 지금 방금 고마워 한 번 더 누르고. 네. 선생님은 몇 번? 저는 지난주에 처음 꼈을 때는 저도 이제 처음 그걸 이제 카운팅하면서 좀 의욕이 있어가지고 70 몇 번 나왔거든요. 점점 60 몇 번, 50 몇 번, 30 몇 번. 50번 정도. 저도 알림장 쓸 때 한 번, 두 장 찍어줄 때마다 하고 뭐. 네네. 평소에 수업 마치기 전에 알림장 쓰기 전에까지 한 3, 40번 한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수업에 따라 다른데 수업 안에서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매 차시 수업마다 오. 10번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래. 네. 잘하십니다. 화이팅. 수업 도중에 애들 발표하면 그냥 고마워. 자연스럽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저도 한 4, 50번 정도. 네. 선생님은? 저도 실제로 하는 거는 한 4, 50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누르는 게 그때- 놓치지? 네, 네. 그래서 오늘 찍힌 건 22 적혀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한번 눌러야지. 저도 이제 애들하고 하면 이거 놓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정말 적절한 상황에서 고맙다라고 잘 표현하고 있는가를 교사가 먼저 살펴보기. 근데 교실이 조금 험악하다 싶으면 무조건 100번 이상 하셔야 합니다. 네. 무조건 100번 이상.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말 할 때 나도 이것도 눌러야지. 괜찮아. 도와줄까? 나도 이제 한번 더 못해보는 거죠. 감동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단어에 내가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느껴보는 거죠. 고마워 플러스 좋은 말을 스스로 이제 체크해 놓고 그런 언어들을 아이들한테 이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고마워 샤워인데 내가 교사의 언어들도 좀 좋은 언어들을 자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이제 바꿔보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카운트기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운트기. 이거를 그냥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 장난친다. 그래서 꼭 우리 약속을 먼저, 존중의 약속하는 것처럼 약속을 먼저 합시다. 그러면 어떤 수업을 잠시 길게 한 차시로 수업을 다 해볼 수도 있지만 짧게 10분짜리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나눠주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이 카운팅만 먼저 좀 하시고, 선생님 고마워할 때마다 누를게. 선생님 혹시 누르는 동안 깜빡하고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려줘. 선생님 방금 누르세요. 애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수업 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나눠주기 기 전에. 전에. 나누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고마워 선생님이 먼저 일주일간 노출을 하잖아요. 네네네. 고마워할 때마다 카운팅을 한다는 거. 응. 그럼 아이들한테도 고마워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말 할 때 그러면 한번 누르는 걸로 우리 반의 약속을 정해볼까?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럼 선생님 친구한테 고마워 말고 뭐 굿굿이라던가 응. 예를 들면서 뭐 같이 놀자라던가 뭐 이런 내가 도와줄까라던가 그 반 좀 화목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때도 뭐 이거 눌러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마워라는 말만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할 때 이거를 누를 수 있는지 아이들이랑 협의하는 시간을 그렇죠. 한번 합의를 꼭 봐야 돼요. 그냥 이걸 주면 장난감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걸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 작년에 두 반은 같은 날 동학년에 두 반은 선생님이 약속을 해서 이걸 사용해서 애들이 끝까지 이걸 잘 사용하려고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죠, 아이들이. 근데 한 반은 그냥 선생님이 안 주시니까 제가한테 와서 이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욕구가 생기죠. 이거를 차고 싶다. 친구들이 가지고 노니 나도 가지고 놀고 싶다. 라는 장난감 같은 도구로 아이들은 욕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인생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라는 인식을 좀 주는 게 중요하죠. 그냥 나눠주는 건 의미가 없고 어린애 선물이야. 선물은 내가 갖고 싶은 거, 애지중지하는 거, 원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금세 사라진단 말이에요. 외적 보상들이. 또는 내가 가졌으면 소유 한번 하고 나면 기쁨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놀다가 이게 부서지거나 발에 밟히거나 막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 이거는 언제 쓸까? 왜 낄까? 자 질문 있죠. 선생님은 왜 끼었을까? 그럼 자기끼리 짝대와 왜 끼었을까? 뭐 왜 끼었다고 할까요? 아이들이 좋은 말 하기 위해서 고마워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용도는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인식하기 위한 도움의 도구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야. 그래서 이 카운트기에도 배려를 해주면 좋겠어. 부드럽게 대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해달라는 진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반은 고마워만 할 때 이거 누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말도 있을까? 지금 짝끼리 어떤 말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는지 짝끼리 협의해서 만들어내세요 하고 짝끼리 이제 짝 토론을 시켜주죠. 그럼 애들이 또 뭐 괜찮아 막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뭐 아이엠 그라운드에서 자기 말한 거 발표하라 해가지고 적어보시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건 좀 빼시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면 애들이 좋은 말 쓰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추상적으로. 바른 말 쓰면 눌러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5개로 딱 너무 많으면 이게 포함이 잘 안 되거든요. 연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감동적이다. 괜찮아. 도와줄까? 도와줄래? 다시 하면 돼? 뭐 선생님들 각 반에서 나오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 약속을 딱 하고 어디 공책이나 적어두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칠판에 게시를 해주시면 우리 반은 저거 할 때마다 언어 연습을 시키기 위한 카운터기인데 그냥 막 주시면은 이게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연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고 후기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마워 미소 가겠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중에 고마워 샤워 다음에 고마워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 자, 지읍시다. 애들 딱딱해, 전부 다. 네. 자, 고마워 미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계속 안내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마워 미소. 미소는 애들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얘들아 고마운 미소 장착되었니? 하고 안내해 주세요. 고마운 미소는 거울 보고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내 얼굴을 봐야 돼요.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마운 미소는 거울 보고 웃는 내 얼굴 기억하기. 그래서 지금 자기가 기억된 그 예쁜 얼굴 마스크 속에서라도 미소 지어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짝끼리 한번 이 용어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두 분씩 시작 두 분. 여기 3분. 자 시작.
네. 거울 보면서 웃는 내 얼굴을 기억해야 돼요. 하루에 3번. 최소 3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실 안 웃는 얼굴로. 봐. 아침에 밥 먹고 나서 학교 나가기 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할 때 예쁘다 이러면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사실 자꾸 보면 예뻐지거든요. 예쁘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밥 먹고 학교 나가기 전에 마스크 한번 벗고 또 얼굴 기억하고 거울을 보거나 카메라를 보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뇌가 내가 얼굴이 예쁘다가 딱 각인이 지키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웃는지 잘 몰라.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냥 그러면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는 딱딱하게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어느 게 예쁜지 한번 해봐. 요렇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웃고 이렇게 거울 보고 하면 진짜 예쁜 모습이 뭔지 오늘 연습했죠 하고 이건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학교에 교실에서 안내만 해주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자 미소 짓고 시작하자. 스마일 페이스 이렇게 한 번씩 스마일 미소 스마일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수업하는 도중에도 하겠죠. 애들 보고 얘들아 스마일 찍고 공부하면 머릿속에 내 애도 기억력이 엄청 좋단다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 기지개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왜 없어 아무도. 전부 다 샤워만 해. 큰일 났네. 네 고마워 기지개. 네 고마워 기지개. 고마워 기지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안 해서 몰라. 선생님 고마워 기지개 하세요. 올해는 안 했어요. 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고마워 기지개는 작년에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고마워 하면서 스트레칭하고 고마워. 기지개. 자 아침에 따라합시다. 일어나면 고마워. 하고 수업하기 전에 고마워. 자 고마워 기지개는 엄청 중요해요. 고마워 샤워만큼이나 중요해요. 교실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구예요. 근데 학교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안내만 해주면 돼요. 애들한테 원래 고마워 기지개 수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업에 노출이 지금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새로 오셔가지고 고마워 기지개는 눈을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기지개잖아. 그 다음에 언제 해요? 잠들기 전에 해요. 무의식에다가 각인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눈 뜨자마자 고맙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루 시작이 고마움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마워 기지개 아침에 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업 도중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러면서 무의식이 나를 성장시켜줄 거야. 밤에도 잠잘 때도 성장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몰입책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침 자기 전, 눈 뜨자마자 명상에도 마찬가지죠. 눈 뜨자마자 하고 자기 전에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마워 기지개 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샤워, 고마워 미소, 고마워 기지개. 하나는 더가 뭐 있죠? 5가지 중에 중요한 거. 고마워 알림장. 얼마나 쓰셨습니까? 고마워 알림장. 제가 이 종류를 다른 걸 뭘 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5가지는 꼭 해야 되거든요. 고마워 알림장. 썼다.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은, 예, 작년부터 운영하신 분들은 알림장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시나 노출 범위가 있으셔서 하셨을 거고, 고마워 알림장은, 네, 지금 검색을 하시면요. 땡스에 방금 올렸어요. 정윤 선생님하고 저랑 둘이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거기 예시 장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고, 영상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알림장이구나. 그 예시안 중에서는 예시는 올렸는데 왜 이렇게 예시가 되는지를 설명을, 원리를 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마워 알림장을 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정연쌤이 고마워 알림장에 대해서 핵심만 좀 찍어주세요. 핵심만요? 핵심만. 간단하게. 우리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고마워 알림장은 꼭 해야 되거든요. 네. 고마워 알림장. 핵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과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알림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고맙다는 말, 그리고 우리 반은 고마워 교실이라는 말, 이거를 부모님한테 알려주면서 우선 학교랑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쌓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교실 환경, 수업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부모님이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 저는 사실 메일을 못 쓰거든요. 그렇죠. 메일 못 쓰는데, 쓰면서도
제 마음 자체가 거짓말로는 못 쓰잖아요. 맞아요. 묻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좀 다르게 써볼까 이런 마음 쓰는데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아이들 좀 생각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내 마음 정서를 좀 네, 정리하는 거죠. 알림장을 쓰면서 네. 교사의 마음도 정돈시키고 그 정돈이 되어야 고마움을 담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부모한테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신뢰도가 구축이 돼요. 근데 오늘 밴드에 하간 미소 밴드에 교사 밴드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잘 됐다 이 생각을 해서 이분이 고마워 교실을 2년 전에 이걸 연수를 들었고 이제 계속 하고 계신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알림장에 대한 작년에는 너무 많이 적으려다가 실패했다. 저 계속 말하거든요. 많이 적지 마라. 한 종류만 적으면 된다. 단 구체적으로 적어라. 2-3줄이면 된다. 네. 왜냐면 일단은 길면 안 보세요. 부모님이. 매일 적는데 길면 잘 안 노출이 잘 안 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2달에 한 번 또는 뭐 50일에 한 번, 100일에 한 번 부모님께 학교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글을 써주시면 이제 또 긴 문장을 보는데 그런 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딱 하나만 하시면 좋겠는데 예시해 보시니까 이제 우리 정민쌤이 알림장 제가 이야기하면서 구체성을 조금 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도덕 시간 우리 반 친구들이 협동놀이 하는데 초연 미덕을 발휘하고 또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친구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행복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보내도 일단 점화가 되잖아요. 어떤 언어의 점화가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불러준 거. 아이들이 협동놀이 했다는 거 확인이 됐죠. 근데 초연의 미덕을 했대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른들이라는 초연이라는 뜻을 알고 계시니까 그 좋은 단어에 또 흡수되시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참 따뜻한 교실이구나 라고 언어 점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구체성을 조금 발휘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너무 긴 거보다는 저는 2-3줄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하실 때 구체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알림장에. 고마워 알림장에 쓰는 건데 여기에 지금 있는데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는지 해볼게요. 또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전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요청하기도 하는 게 고마워 알림장인데 지구와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말 동안 소등 끄기를 실천한 우리 반에게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함께한 부모님께도 고맙습니다. 부모님한테 애들한테 우리 분리수거 수업했다. 그러면 실천을 잘하게 인식하게 되는 우리 반 아이들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노력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이미 규정 지어버렸잖아요. 부모님 노력해야 될 거 하잖아요. 규정 지어버렸어. 고맙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이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석같이 예쁜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좀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요청 주말에 토닥거려주세요. 1학년이라면 그림책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것들도 고마워 알림장. 좋은 단어가 오고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실천하시게 되고 이게 고마워 알림장의 백미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1%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는 실제 안 그런 가정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알림장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가정인데 알림장에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적어줬단 말이에요. 네. 지구사랑에 함께 동참해준 부모님 역시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나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안 하시고 싶어서 안 하신 것보다는 깜빡 있거나 놓치거나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부모님들이 놓치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래 지금이라도 하지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실천을 독려해 줄 수 있으니까 좀 써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고마워 샤워, 고마워 미소, 고마워 기지개, 고마워 알림장 다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처음 일기 감사 일기라고도 하고 고마워 쓰기라고 하는데 고마워 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쓰기에는 감사 일기가 감사 일기가 포함이 될 거고 또 우리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는 지금 5월 8일 어버이날 편지 예 감사 편지가 또 포함이 되고요 말 쓰기와 관련된 거는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마워 쓰기는 감사 편지가 되겠죠. 편지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도 평소 때 감사일기로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그 양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평소 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쓴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데 교실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꼭 국어 시간에만 쓰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마워 쓰기와 관련돼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일기 언제 쓰면 좋을까요? 아침. 예, 꼭 아침에 써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사람들마다 선생님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잘 모를 때 네, 금요일에 마지막에 한 주의 마무리니까 그렇죠. 한 예. 주간에 있었던 거를 금요일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저번에 수도 선생님께 한번 이게 얘기 드렸을 때는 아침에 또 하는 게 또 어떻냐 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아침에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왜 아침에 해야 할까? 저는 밤에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아침에도 쓰고 쉬는 시간에도 쓰고 점심시간에 쓰고 내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써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아무 때나 쓰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증폭하고 이렇게 부정이 갔다가 돌아오고 부정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지금 왜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에 쓰게 할까? 지금 집에서 가정 숙제를 준다거나 이럴 땐 밤에 쓰면은 우리가 생활일기 쓸 땐 밤에 쓰잖아요. 네, 근데 왜 아침에 쓰려고 할까? 이게 계속 내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침에 써야 돼요, 지금. 이유는 작년에 작년에. 아침 활동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음. 이제 오후에 쓴 적 있었거든요. 한 1, 2주 이렇게 썼는데 그때는 애들이 하루의 기억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감사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해야 뭔가 아직 나의 하루 많이 네, 남았고 하루에 기니까. 대한 어떤 뭐 기대? 그래 기대. 네, 설렘 약간의 거죠. 설렘 주문 어, 같은 그래, 이런 그래. 주문? 자기 주문. 네. 그래서 자기 암시 같은 느낌. 자기 암시도 있어요. 네, 또, 아침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쓰는 이유는? 점화 효과. 점화 효과.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아침에 엄마한테 혼이 난 건지 친구랑 오면서 싸웠는지 사실 알 수도 없고 바로 수업으로 진입을 하는데 제가 학습지 쓰는 교실에 쌤 보고 그랬나? 이게 아침 학습지를 막 애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교실에 갔다 열심히 풀고 있고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모르는 애들은 짜증을 이제 내기 시작을 하고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짜증스러운 거예요.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너무 못하고 이렇게 그림 애들이 행복하다고 그림 그리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늘 행복해. 그래서 못 그리는 아이들은 또 못 그리는 대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또 감사일기도 마찬가지예요. 못 쓰는 아이들은 글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도대체 어디에다 초점을 놀아라고 하면 놀았다고 기분이 안 좋아. 왜? 놀 때는 좋은데 싸우거든. 그리고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안 좋아. 그리고 아침 자습 시간이라는 게 아침 활동 시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가가 작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효과를 얻어야 되고 수업의 활동으로도 가야 되는데 예전에 저는 반이월 할 때 그냥 책 읽으라고 했거든요. 좋은 언어라도 흡수해라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나마 책 읽기가 조금 편했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딱 조용해서 책 읽어. 이렇게 조용해서 책을 읽는 순간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무기로 쭉 깔아앉아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아이가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값도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감사일기라는 것은 방금처럼 저 말을 고마움을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써라고 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감사일기라고 해요. 모든 곳에서. 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 순간 학생들은 한 달을 가지 못했어요. 연구 결과. 내가 해보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일상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주제를 줘요. 제가 또 주제를 제목 학교 오는 길 감사 찾기. 저도 주제를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쓸 수 있는 아이는 쓰고 그 주제를 글을 어떻게 해서 조합해야 되는지 모르는 또 우리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은 또 힘들고 저도 답을 못 찾아서 고마워 교실을 운영하면서도 감사일기 써라 소리를 많이 못했어요. 부정으로 흐를까봐. 차라리 부정으로 흐를 바에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똑같은 걸 보고 뺏기는 건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보고 뺏기다 보면 학습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필사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적의 감사일기 100에는 버추카드 52개를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미덕 언어가 다 들어와 있고 또 어떻게 쓰는지 들어와 있고 그래서 100일을 2번 돌리면 1년이에요.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든지 선생님이 해보시든지 뭐 학생들에게 노출을 하시든지 뭐 방법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한번 듣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못하는 아이는 뺏겨 쓰고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쓰라고 하고 일기를 아침에 쓰고 공책을 내더라고요. 애들이 내지 말고 저는 교실 수업을 하시는 동안 한 3차시쯤 올라가서 쉬는 시간이나 애들이 이동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영어 수업하고 왔으면 영어 수업 시간에 제일 고마운 관계 간단하게 한 줄만 써라. 그럼 벌써 2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제 일기 하나 쓰고 일기 하나 더 쓴 거잖아요. 그리고 마칠 때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오늘 1개 더 적자. 그러면 하루 일상을 적는 습관을 아이들이 꼭 집에 가서 안 해도 되고 마칠 때 1번 더 적어도 되고 그럼 3개가 적혔으니까 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음날 그걸 또 보겠죠 지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한 달쯤 한 번쯤 부모님 사인 받아오기. 그것도 이제 주고받는 에너지 교류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아침에 에너지 저하하고 긍정으로 바꾸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이분은 고마워 쓰기는 그 밴드 올린 거 금요일 마치기 전에 한다고 했는데 저는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주는 어떤 날은 까먹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현장 학습을 간다거나 그 다음에 꼭 그 영상이 아니어도요. 뭐 비가 오는 날 저번에 산불 같이 비가 와서 싹 해소가 된다는 선생님이 예시를 주셔도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감사해야 돼 자연에? 그럼 애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비가 감사하다. 산불을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도 되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상 사이사이에 선생님들께서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긍정 학원이 있습니다. 아침에. 왜 학원을 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학원은 뭐 아주 쉽습니다. 네,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 아이들이 침묵 속에 있는 것보단 좋으니까 학원합니다. 이게 지금 고마워 교실 세트예요. 거의 다 세트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점검인데 지금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6가지 한 거예요. 고마워 긍정 학원까지. 스포트라이트 고마워 샤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생일이나 꼭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생일이나 또는 한 주에 한 명 하면 시간이 1년 가기 때문에 너무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일주일에 2-3명은 꼭 해야 돼요. 아니면 주간을 만드시든지 그런 건 한 번씩. 근데 이게 너무 애들 좋아하니까 영상 보시고 스포트라이트 고마워 이걸 그렇게 좋아하도 애들이 칭찬에 목말라 있나 봐요. 맞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희 반에도 엄청 기다려요. 지금 이제 오늘 자기 26명 다 돌았거든요. 오. 다 돌았는데 이제 저희 반 일주일에 4번 하거든요. 이제 하루는 책 소개하는 날이 있어갖고 일주일에 4번 하는데 자기 되는 거 엄청 기다리고 뽑히면 되게 아씨 이러면서 엄청 기다리고 부끄럽다 이렇게 그 해놓고는 다음날 나와요. 자신 있게 서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목하거든요. 다음 친구. 아니요, 친구들이 나 이렇게 고마워 샤워 해줄 친구들 막 손을 들면 누구누구 이름 불러주면 걔가 말하고
이제 모두가 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요. 말한 친구와 그 고마워 샤워의 당사자에게. 좋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도 침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고마워를 말하게 되니까. 꿀팁. 그렇게 해서 이제 고마워를 하고 나면은 애들이 지목하는 것도 좋고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도 좋고 그 다음 친구는 뽑기로 뽑거든요. 아이스크림 막대기 뽑아가지고 그 친구 누군지 자기가 뽑아서 이름 불러주는 것까지 되게 좋아요. 나 안 해봐야지. 하면 이제는 습관화돼서 한 명 하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아침에 저번에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말을 안 하는 아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 때 친구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그게 대화를 안 해본 아이들이 뽑혔을 때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것 조금 네, 걱정되지 않나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해줄 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말했는데 선생님들이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시던데 무조건 25명, 21명이다. 근데 한 명이 나가면 20명이잖아요. 20명이 모두 준비해서 다 말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게 더 효과적이어서 친구가 말하고 나면 고마워.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21명이 상대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21명이 다 한 것이 아닌 걸로 여겨지고 또 지목을 자꾸 이들이 누구 해봐 하다 보니까 마치 보기에는 손든 친구만 해주는 것 같은데 처음엔 손든 친구 하는 게 맞아요. 애들이 순서대로 발표하라면 마침 순서대로 할 아이가 말 안 하는 아이야. 그럼 이게 회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아이들이 먼저 말하고 내향적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시면 되는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해갖고 선생님 한 번 정도만 더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면 나중엔 알아서 마지막에 자기 할 거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요새 조금 고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작년에는 다 시켰거든요. 다 네네. 시키니까 이게 고마워가 약간 강제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안 전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이 고마워를 하는 걸 강제로 부여하는 것 같은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는 희망에 했거든요. 하니까 하는 애는 항상 하고 얘가 맞아요. 친한 안 하든 항상 맞아요. 하는데 소극적이고 발표 안 하는 친구들은 친한 애가 나와도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고마워는 강제해도 돼요. 네. 그리고 친구 거에 관심이 있어요. 찾아내거든. 그래서 또 고마워의 영역을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애들이 확장을 해요. 뭐 책을 잘 보고 있어서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 샤워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변질이 되어서 애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꺼내오기 시작하는 것도 연습이라서 기왕하실 거면 모든 아이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이제 고마워 교실 하면서 금요일에 이걸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아침 활동 붙여넣기. 시간에 네. 친구 몸에 붙이면서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거 네. 쓰는 건 좀 별로인가요? 그냥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쓰는 그런 아, 그거는 뭐 걸려도- 알아서. 근데 원래 조끼, 보추 거기에 보면 활동 중에 그 조끼를 입혀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주면서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끼를 집에 가져가게 해요. 네, 그런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들께서 시간 관계를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이까지 끝.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 점검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실에서의 그동안의 변화 다 못했지만 내가 이건 해보겠다. 나는 이거 변화를 기대한다. 뭐 이런 거. 변화, 내가 좋았던 변화와 또 적용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다지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이렇게 한 바퀴? 네, 저는 스포트라이트 고마워 교실 이거 해봐야겠네요. 우리 3학년 아이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변화, 고마워 교실 시작하고 나서 교사의 변화를 먼저 하시고 해볼 것.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저요. 저는 좀 우리 반이 처음에 사실 걱정됐었거든요. 걱정되었었는데 지금 한 달 좀 넘었네요. 한 달 넘으니까 제가 아이들을 보는 눈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걱정스러웠던 거에서 계속 고마워 말을 많이 하면서 괜찮다 이러면서 저도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애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이 지금 좋아요. 좋아요. 그런 것 지금.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네, 이제 좋아졌어. 저도 좋아요. 저는 좋아요. 네. 우리 반. 선생님.
저는 고마워라는 말을 좀 건성으로 안 하고 싶고 좀- 마음을 담아서. 네, 마음을 담아서 해주고 싶은데 일단 제가 지금 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저는 많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애들한테 좀 이제 애들끼리 서로 쓰고 애들도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교실 안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많이 쓰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들 주고받기는 고마워를 많이 말하려면 상호작용 자체가 있어야 돼요, 수업에서. 그리고 애들이 짝 활동을 하고 헤어질 때도 고마워해. 그럼 이 카운터기 주놓으면 이제부터는 애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거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언어는 무조건 연습이라서 그런 활동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약간 건성건성하는 괜찮아요. 것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단어를 다음에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려면 그 말을 내뱉은 아이만 쓸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다라는 놈이 고마움 안에는 미안함도 들어있거든요.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마워 교실을 사실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 오. 며칠 차 이제 됐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제 스스로 에너지가 조금 아이들하고 긍정학원 하면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이미 교육이 된 아이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박수 같은 거 이렇게 치고 하면서 1교시부터 수업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근데 아직 못 해본 거 감사일기 쓰기는 아직 시작을 못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쑥스럽지만 고마워 알림장도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하다 보면 잘 됩니다. 네, 선생님은? 저는 그 올해 초에 제가 좀 다짐했던 게 애들한테 뭐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지 그거를 좀 다짐을 하고 계속 실천을 나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4월 한 초 중순쯤 되니까 애들이 저도 그게 좀 이제 일상화되고 저도 그런 말 안 하는 게 일상화되고 오. 그러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강조했던 거는 친구들한테 뭘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날카롭게 안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말해줘 그거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 3월부터. 근데 확실히 좀 아이들이 이제 날선 그런 언어를 내뱉지 않으니까 다툼이 없고 또 걔중에 또 좀 에너지 값이 높은 애들이 일부러라도 이런 고마워나 이런 그 고마워 언어를 일부러 막 크게 말해주고 저한테 와서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런 변화가 되게 좀 저도 좋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는 이제 작년부터 했는데요. 우선 연구부장님 말씀처럼 애들한테 화가 덜 나요. 네. 예, 그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지 뭐 약간 이렇게 저도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니까 화를 안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내려고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게 되는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반 애들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의 느낌인데 3월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덜 싸우는 것 같고 조금이나마 더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 다행스럽고요. 이게 고마운 교실이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비난의 말들까지 어떻게 좀 이제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지는 더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눈 마주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고마워를 많이 쓰면서 더 눈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워하면서 인상 안 쓰잖아요. 저 스스로가 많이 웃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아이와 눈을 마주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스스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반면에 저는 아이들한테 고마워를 많이 쓰는 반면에 아직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 고마워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카운트 그거를 나눠줄까 생각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건성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할까봐 맞아요. 그걸 안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라도 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수업하고 네, 그냥 네. 나눠주면 건성이 진짜 건성이 되고 회수를 하셔야 돼요. 하고 나면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계란판에다가 끼워 놓으면 딱 번호하면 그 자리에 놓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거를 담아두면
애들이 쓸 수 있으니까 담아두었다가 다음날 와서 하고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는데 꼭 집에 가져가고 싶어서 오늘 엄마랑 이걸 횟수를 채워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가져가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 여기 보세요. 그거 좋은 것 같다. 아침에 번호 안에다가 매직으로 번호 쓰시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 자기 드시면. 걸 딱 챙겨가면서 뭔가 또 마음을 그렇죠. 가질 수 있어요. 네네네네. 바로 애들이 학교 오면 등교하면 이걸 다 끼고 할 때 놔두고 가고 뭐 들고 가긴 해도 누가 빠졌는지 알이 빠졌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알록달록 예쁘게 채워져 있는 그 기분도 아이들이 있고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 고마운 샤워를 아직 못 해봤는데 그거 꼭 한번 꼭 이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네, 저도 올해 이제 처음 이거를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시도를 못하는 게 제일 큰 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다 이렇게 잘 따라오는데 그걸 느꼈던 게 긍정학원을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좀 안 해본 솔직하게 거라. 얘기하면 좀 오그라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는데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켜서 딱 했더니 애들은 막 엄청 크게 잘하고 그게 예뻐서 또 제가 또 마음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모습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또 조금 벽이 좀 남아있는 감사일기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화가 안 생긴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짐을 하고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라서 네. 우리가 인간이라 연습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고 저도 어떤 날은 이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10번 중에 하나일 것을 8번을 줄여버린다면 2번만 화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화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오늘 마무리는 오늘 도덕 수업 시간에 배려와 봉사 수업을 했어요. 6학년. 근데 이제 여기 반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물에 배려한다는 게 어떤 건가? 사물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해 우리가 구체성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좀 감동 먹었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사물한 문이 열려 있다면 문을 살 닫는다. 근데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거나 쾅 닫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부드럽게 대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한 아이가 사물에다가 자기 감정을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공을 집어 던지거나 친구의 필통을 집어 던지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집어 넣는데 그건 배려가 아니다. 예, 오늘 대화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고마워 교실을 고마워라고 계속 하시다 보면 근성이어도 이게 점점점 순화되어서 우리는 10개 중에 8개, 9개까지 줄이고 신이 아니니까 한두 개는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 오신 분들 좀 전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